오늘은 갤럭시 Z 폴드 8에 맞는 케이스를 종류별로 살펴보려고 해요. 폴드 8이 새로운 사이즈의 폼팩터다 보니까 케이스도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총 6개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추천 모델과 이유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부터 시작할게요. 힌지모로 에어로핏 1mm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쿠팡에서 16,000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재질은 투명하면서 딱딱한 PC 재질로 되어 있어요. 살짝 물렁한 TPU 재질보다 단단한 PC 재질의 장점은 오래 써도 변색이 생기지 않고 TPU보다 비교적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요새는 웬만한 클리어 케이스가 다 이런 PC 재질로 나오고 있는데요. 뒷면은 흰색의 동그란 맥세이프 자석링이 있고 카메라 보호 부위도 잘 커팅되어 있어요. 손에 거슬리지 않게 아래쪽만 비스듬하게 커팅한 부분도 좋네요. 그리고 버튼 부위는 지문 인식을 위해 뚫어 놓았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얇은 프레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힌지 부분은 따로 보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착용해서 손에 쥐어보면 살짝 두꺼운 느낌은 들지만 컬러랑 디자인이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이 들죠. 클리어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게는 27g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맥세이프 자석이 있고 앞뒷면 케이스 모두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특히 오픈했을 때 뒷면이 힌지 부분에 따로 튀어나오는 커버 부분이 없어서 뒷면이 아주 매끄럽게 떨어지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커버를 닫았을 때는 힌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은 쓰면서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투명 케이스에 힌지 보호까지 포함된 제품입니다. ONE 맥세이프 환 오토 힌지 클리어 투명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약 13,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편인데요. 무게는 44g으로 힌지가 있는 걸 감안해도 꽤 무거운 편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심지어 뒷면과 앞면의 케이스도 두께가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 뒷면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느껴져서 이전의 힌지모로 제품과 비교해보니 왼쪽이 확실히 더 두꺼운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케이스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면 케이스는 역시 스티커로 고정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힌지 부분도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흰색 자석 라인이 있네요. 이 흰색 라인이 뭔가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석의 강도가 약해서 힌지에서 쉽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안쪽으로 이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테두리의 두께를 봐도 뒷면 부분이 앞면 부분보다 더 두꺼워서 차이가 나요. 앞면 프레임 부분도 화면의 가장자리 슬라이드 하기에는 거슬리는 높이라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저렴한 가격에 쓰기에는 좋겠지만 200만원이 넘는 폴드 8의 케이스로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급 아라미드 케이스로 유명한 피타카 케이스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홍보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만듦새는 꽤 좋습니다. 하지만 구성에 앞면이 없이 뒷면만 있어서 좀 허전한 느낌이 있네요. 안쪽에는 맥세이프 자석링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부착할 때는 양면 스티커로 추가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타카 케이스는 무게가 겨우 17g밖에 나가지 않아서 놀라웠는데요. 그만큼 두께도 얇고 결합했을 때의 일찰감도 좋았습니다. 만져보면 공들여 만들었던 티가 나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아무래도 앞면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겠죠. 물론 삼성의 정품 케이스도 폴드 시리즈 케이스의 앞면 부분은 나오지 않긴 합니다. 폴더블에서 앞면 커버를 만들기가 까다롭고 필수품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이 상태로 들고 다니면 거의 반은 생폰으로 들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힌지도 보호해주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반도 보호해주지 않는 셈이죠.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만 보면은 이 조합이 참 예쁘긴 합니다. 제 폴드 8은 크림 컬러라서 검은색과 잘 맞는데 블루, 브라운 컬러도 있으니까 검은색이 너무 아재 같아 보인다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거면은 그냥 보험 가입하고 생폰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가벼운 케이스를 선호하고 뒷면만 보호되어도 충분하다는 분께 추천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컨셉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피겐 스탠드 와이드 맥세이프 케이스 슬림 아머 프로 S 맥핏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이 제품은 케이스의 앞면과 뒷면이 아예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좀 더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자동으로 덮이는 힌지도 있어서 잘 보호해주고 있어요. 소재는 불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고 착용해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힌지 부분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실리콘 재질로 마감되었는데 이게 만졌을 때 외부 촉감도 좋고 자석도 장해서 잘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아도 이 힌지 보호가 균형 있게 잘 닫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뒷면에 통합된 스마트 링입니다. 튼튼한 힌지 덕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거치도 가능하고
손가락을 끼우면 손잡이로도 가능하죠. 링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튀어나오지 않고 손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 상태에서 바로 맥세이프 거치가 돼요. 이렇게 맥세이프 거치 충전대가 잘 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스마트링을 착용한 상태에서 맥세이프 거치를 하려면 보통은 바로 붙지 않아서 스마트링을 떼고 따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떼놓은 스마트링을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은 스마트링과 일체형이라서 분실할 위험도 없고 무게도 줄였죠. 힌지 보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앞뒤에 케이스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막상 이 힌지 부분은 자석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이 보호되는 부분 자체도 두껍지 않고 슬림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도 단단한 마음새와 슬림한 커버가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의 무게는 55g으로 다소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스마트링을 합친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이런 스마트링 중에 앞뒤면 자석이 있는 거는 45g 정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저울에 다시 올려보니까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케이스에서 보호력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스마트링을 끼고 다닐 것 같다는 분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인데요. 바로 슈피겐의 에어스킨 아라미드 맥핏입니다. 이게 지금 8월 기준으로 품절되어서 예약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앞면의 커버 케이스까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앞면 커버 케이스의 완성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폰을 잘 잡아주어서 고정해주고, 앞면 디스플레이 커버도 높지가 않아서 엣지 부분을 터치할 때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재질과 패턴의 통일감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전에 폴드 7을 쓸 때도 아라미드 맥핏을 메인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폴드 8에서는 힌지 보호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자석으로 붙는 방식이고 자력도 상당해서 잘 붙어 있고요. 폴드 7은 제가 힌지 부분이 보호되지 않아서 기스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 폴드 8은 힌지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접히면서 자연스럽게 힌지 부분을 덮어주는 구조고요. 덕분에 케이스의 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해줄 수가 있는데 지문 인식을 해야 하는 측면 버튼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픈해 두었네요. 아라미드 특유의 상당히 얇은 부피 덕분에 그립감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맥세이프 자석까지 있는데 앞뒷면을 합친 무게는 겨우 23g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는 이 케이스의 유일한 단점은 89,000원의 다소 비싼 가격과 블랙 컬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블랙 카본 패턴이 멋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재 패턴이라고 놀림받기도 하는 만큼 다음에는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도 출시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갖고 싶다의 0.6mm 초슬림 맥세이프 폴더블 휴대폰 케이스인데요. 이 제품은 아라미드의 고급감은 살리고 가격은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격이 29,900원으로 아라미드 케이스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한데요. 사실 재질은 플라스틱 조합이고 아라미드 패턴만 따라한 제품입니다. 갖고 싶다 브랜드는 케이스를 쓰다가 파손되면 1회 무료로 새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도 해보니까 배송료만 지불하면은 한 번은 새 케이스로 바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뒷면과 앞면부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히 얇고 가벼운데요. 얼핏 보면 아라미드 재질처럼 보이고 촉감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라미드 케이스에서도 고가 라인업인 피타카 제품과 비교해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아라미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갖고 싶다 제품은 뒷면만 19g이 나오고 피타카 제품은 17에서 18g 정도로 근소하게 더 가볍네요. 갖고 싶다 제품은 앞면 보호 케이스까지 합치면 총 21g이 나와서 상당히 가볍긴 합니다. 착용을 해보면 뒷면은 어느 정도 잘 고정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앞면을 보호해주는 케이스 쪽인데요. 이게 워낙 얇은데 약한 소재이다 보니까 심하게 덜렁거립니다. 양면 테이프를 추가로 곳곳에 붙여주지 않으면 거의 못 쓸 정도일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이런 건 양면 테이프를 붙여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슈피겐의 아라미드 맥핏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이건 프레임 자체에 강성이 있어도 스티커가 없어도 본체를 잘 잡아주는데 갖고 싶다 제품의 앞면은 탄성이 아예 없어서 스티커가 없으면 덜렁거려요. 이러면 여기가 열고 펼 때 힘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뒷면 케이스에 비해서 이 앞면 케이스의 마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면 케이스랑 뒷면 케이스가 본체를 감싸는 정도도 조금 달라요. 폴드 8의 흰색 프레임을 대부분 감싸는 뒷면과 달리 앞면 쪽은 거의 드러나 있죠. 전반적으로 무게나 디자인, 가격에는 합격점을 주고 싶지만 이 있으니만 못한 앞면 커버 케이스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네요. 외관만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죠?
29,000원의 가격을 생각하면 눈 감아줄 수 있긴 하지만 완성도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총 6가지의 소재별, 가격별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보호력과 실용성이 우선인 분에게는 슈피겐의 슬림 아머 프로 S를 추천드려요. 케이스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면이 분리될 위험도 크지 않고 자체 스마트링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거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그립톡처럼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쉽게 사용할 수도 있죠. 핏감과 무게를 생각한다면 슈피겐 에어스킨 아라미드 맥핏을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무게와 착 달라붙는 느낌의 케이스를 주는 맛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써본 케이스 중에서 앞면 케이스의 완성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앞면 보호 케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이라면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갖고 싶다 케이스는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으로 써볼만 합니다만 앞면 케이스는 거의 스킨처럼 붙여놓는 수준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8의 케이스를 고르시는 분들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